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이제 지수 섹터만 봤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지수의 흐름까지, 매크로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략과 섹터 이야기,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또 그제까지 보면 도대체 한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딛고 오늘도 이제 반등하면서 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함께 오늘 또 단기 전망 어떻습니까? 예, 뭐 시장에 갑자기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일단 뭐 업종 문제가 있고 이제 돈 문제 생겼고 이런 것들 등등 영향을 주는데 우선 뭐 AI 버블론 불거지면서 한국의 어떤 기술주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지수만 쳐다보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외국계들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국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뭐 단지 하이닉스만 매도하나 보다, SK 하이닉스만 매도하나 보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 매도가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비중 줄일 때까지는 선뜻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기 매수가 가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늘 하락하는 요인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관세 관련해서 지금 판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대법원 판사들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위법 판결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 관세 협상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고 물론 미국 백악관은 플랜 B가 있다고는 하나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아마 그런 형태로 관세를 부과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관세 협상이 다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마스카 협상이라든가 AI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오늘 보면 이제 조선주 많이 빠지고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면 전망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세의 상승에 강력한 상승을 이제 끝났다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증권사 시각도 여전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단기적인 조정, 추가적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동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AI 계속 투자된다. 이건 변함이 없고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내려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훼손된 거 없이 그냥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물량 덜어내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물 소화 이후에 이제 재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으로서 뭐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좀 그동안에 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와 관련된 섹터들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뭐 반도체인데요. 어제도 보면 이제 지수가 급락하다가 마지막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시간에서 거의 플러스 만들면서 그죠. 뭐 오늘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AI의 그 우려들은 반도체는 딛고 갑니까? AI 우려를 가장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닷컴 버블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렸다가 이제 그 후유증이 너무 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돈 투자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뭐 저도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무슨 머큐리 시스템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도 뭐 해보려고 막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 그때 후유증이 컸기 때문에 똑같을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이 없는 기업들이 돈을 끌어 모아서 이제 이것저것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돈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분기에 1,200억 달러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460개 기업의 매출 합친 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에서 AI를 적용해서 현재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측면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으로서는 그 AI 모멘텀이 완전히 여기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다른 업종으로 쳐다본다라고 해도 딱히 어떤 대안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 20년 정도, 수년 정도 이제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테크 업종의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뭐 매출 영업이익 어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내년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뭐 닷컴테까지 급격하게 꺾이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은 AI 모멘텀은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참 질문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사실은 전자나 하이닉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반도체를 좋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뭐 소부장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요, 지금은?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소부장이 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200% 정도 올랐고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소부장 종목군들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유는 타당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이익 증가 속도가 웬만한 소부장 이익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팔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재고가 없이 수량을 생산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장비라든가 이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내년도 이후에는 또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성 어떤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뭐 사실 급락 나오기 전에 반도체 질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조금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여타 종목으로의 확산, 그 가운데 이제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했지만 바이오가 최근에 떠오르는 게 특징이잖아요. 예. 어제도 하락장에서 강했는데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바이오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좀 안정성을 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사실 실적 안 나오는 제약 바이오도 있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기 방어주라고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을 주는 측면도 있어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또 투자자들이 제약주나 뭐 보험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조금 상대적으로 나왔던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가지고 뭐 지금 트럼프가 비만 치료제 약간 내린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리면서 그 외에 어떤 계속해서 응용하면서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그 제약업종의 AI의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전에는 임상 실험하고 그 과정 결과 보고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약사 있는 분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그 AI로 지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임상하는 게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면 실제로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제약업종의 AI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종이라고 그동안에 봐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AI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고 해서 150조 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로봇, 반도체, 뭐 다양한 산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 안에 또 제약 바이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업종이 좀 순환매도 돌 가능성이 있어서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제약주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통 제약주라고 하는 게 바이오텍들 이런 데 훨씬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무슨 바이오테크 이쪽은 숫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거 말고 뭐 무슨 우리가 뭐 유한양행, 종근당 이렇게 알고 있는 제약주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주 쪽으로 좀 국한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제약사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과거 약만 파는 게 아니라 그쪽에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모멘텀이 있잖아요. 예, 뭐 종근당이나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활발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과 섹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엔터주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에이펙 때 젠스랑이 오면서 이제 AI 동맹, 그러면서 뭐 반도체, 로봇 이런 것이 올랐고, 시진핑 주석과의 기대감들은 이제 한한령 해제감 이런 걸로 엔터주가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시장 영향도 있지만 엔터주가 좀 약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게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SM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 자회사 실적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림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콘서트 같은 거 기획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당장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기획해 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조금 어중간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면서 그래서 SM 많이 빠진 예, 거군요. 그래서 지금 네. 주가가 빠진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이브 최대 네. 주주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어떤 조사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경영진 관련된 리스크가 또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주가에 이제 발목을 잡는 또 오늘 낙폭을 키우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뭐 최종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콘서트가 재개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해외 쪽에서 제가 외신 쪽에 어떤 분석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샤오미 폰 가지고 농담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외국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함중 관계가 개선됐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시간을 두더라도 한알령이 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양측의 어떤 교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내년도에 이제 BTS 완전체가 복귀하면서 내년도 60회 이상의 어떤 글로벌 공연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획 자체가 결국에는 내년도 해외 쪽에서 어떤 매출 기대를 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계감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내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좀 엔터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 섹터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관심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엔터주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자, 시장에 이제 조금 안정에 접어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사실은 누가 다시 주도주로 이제 중심을 잡고 나오느냐가 관심사인데 포트폴리오 전략 주시겠어요? 예, 우선 당장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가 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조 원 이상의 매도라면 아무리 뭐 동학개미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내기는 상대적으로 버겁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1조 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까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게 뭐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유동성 정책, 그다음에 이제 AI,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효과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지주회사, 증권주,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역시 뭐 대장 다시 역할 위상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2차 전지도 좋게 보셨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오르기 전에부터 사실은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고는 말씀하셨고요. 네, 정책 수요로 또 증권, 지주사, AI 동맹이 뭐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